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날짜는 11월 오늘이 6일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려면은 한 달 아마 정도 지나가야 될 거예요. 제가 틈나는 대로 미리 파일을 만들다 보니까 어제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올린 게 그러니까 11월 5일 날 그 내용이 뭐냐면은 토요일 날 올린 내용이 그 진학해라고 하는 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몇 번 읽어보고 소리를 좀 질렀더니 그리고 그 뒤로도 보통 녹화를 한 두세 편은 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토요일 날은 그래서 목이 조금 붓고 오늘 아침 시간인데 발음이 조금 안 좋고 소리가 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듣는 시간하고 제가 녹화하는 시간은 차이가 많아요. 미리 만들어 놓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공자가 말하기를 호룡질빈이 낫냐고. 자, 어떤 사람이 그 용기를 좋아하고 가난함을 싫어하는 것은 난하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난리를 일으켜요. 여러분 가난함을 결국은 나라가 혼란해지는 게 뭐죠? 이 경제 문제가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사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중산층이 많고 튼튼해야지만이 그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건데 용감하면서 가난함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들이 거기에 어떤 표현이 조금 나쁜 표현이지만 어떤 선동이라든가 어떤 거여서 국민들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사람이 어질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것도 난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질지 못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너무 심한 경우 이것도 난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용감함을 좋아하되 용감을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안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난을 일으킨다. 우리가 안분이라는 게 뭐죠? 자기 분수를 편안하게 안분지족이라는 게 노자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아니 왜 어려운 사람한테 안분지족하라고 그거를 강요를 하죠? 분노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너 주어진 대로 네 팔자니까 거기에 안분지족해. 그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 많이 안 하고도 많은 것을 가져가. 물론 그것이 꼭 노동으로만 말하는 게 요즘에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또는 춤을 잘 춘다든가 사람을 잘 웃긴다든가 예능에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엄청 많이 부주하죠. 제가 그것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가치니까. 이 용기를 좋아하는데 안분하지 않은 이런 것은 여러분 좋은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기분이 되게 나쁜 겁니다. 이게 안분지족이라는 거를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분수에 맞춰라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그 이익을 사회가 형성된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눈대로 합리적으로 이것을 이와 같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건강한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은 뜻이지만 얼마든지 나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공인을 했을 때 자기네 국교를 했을 때도 전부 다 국민들을 하나로 길들이고 하나의 이념으로 뭉치는데 이용한 거잖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서 발전도 해나갔고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공자의 사상을 또는 노자의 사상을 사람들한테 딱 계속 세뇌해서 안분지족을 가르치면서 통제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길들인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국민들과 시민들을 쇠뇌시키는 데 있어서 안분이라는 말. 야, 너 네 분수대로 살아. 네 처해진 거기에 만족해라.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사람이 어떠한 여러분, 상대적인 어떤 평가에 의해서, 상대적인 그 행복과 불행에 의해서 감정의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불인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난을 일으키게 되죠. 예. 그러니까 두 자의 마음은 선과 악이 비록 다르나 그 난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다. 이것은 그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주자가 떡하니 안분하지 않으면 공자는 호용이 무례라 그랬잖아요. 예로서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지 안분하지 않으면 이러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젊었을 때는 여러분, 이런 말 저도 막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냥 뭐 진짜 달달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꼭 좋은 말은 아니다. 개인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형성해 놓은 데 위치에 대해서 그걸 만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 분수에 편안히 여기다 안분지족 그런 말들은 다 고쳐야 돼요. 공자가 말하기를 설령 이런 소리죠. 만약 이런 소리. 주공의 재능과 아름다움으로도 여기서 꼭 주공이 뭐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공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어떠한 그 제도 자체가 훌륭할지라도 이런 소리예요.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좋게 볼 것도 없다. 이런 소리죠. 그만큼 이게 교만하고 인색한 거. 사람이 교만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게 인색한 것도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는 이르자면 지식이 능히 기회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다. 교는 근가다. 자부심이 너무 강한 거죠. 자부심은 나쁜 거는 아닌데 지나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불편하게 되면 그건 교만함이죠. 이는 비색이다. 요즘 말에 인색이죠. 정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심히 교만하고 인색한 것은 옳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주공의 덕이 있으면 자연히 교만하고 인색함이 없다. 만약 다만 주공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좋게 볼만한 게 못 된다. 그 사람이. 이 중요한 인간의 어떤 평가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그 근간 자체가 이미 훼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분적으로는 다 허물이 있고 단점도 있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은 기가 영한 가득 찬 것이요 인색은 기가 다소 이렇게 부족한 거다. 저는 뭐 이런 표현은 별로 그렇게 썩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만하고 인색한 것은 다 알잖아요. 굳이 이런 것을 뭐 기가 찼다, 기가 뭐 염한 것이다 이런 것은 내가 살펴보건대 교만하고 인색한 것은 비록 그 염과 염의 그 다름이 차고 부족한 것에 다름이 있으나 그 새는 이와 같은 교만과 인색은 서로 원인 관계가 되니 교만한 것은 반드시 인색함의 지역적인 문제예요. 인색한 것은 교만함의 뿌리이다. 고로 일찍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것을 살펴보건대 증거해보건대 교만하면서 인색하지 아니하거나 인색한데 교만하지 않는 자 있지 않다. 이렇게 미유는 맨 나중에 교만하되 인색하지 아니하고 인색한데 교만하지 않는 자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는 그냥 여러분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고, 항상 제가 큰 줄기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교만하고 인색한 것이 문제가 있구나, 성현이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3년 공부를 하매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은 제자들이 딱 보니까, 사람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3년 공부하고 곡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쉽게 얻을 수가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자장이 학갈록을 했잖아요. 갈록 배우기를 갈록 구하기, 그러니까 녹을 구하기를 배우고자 한대.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장도 후세 사람들한테 이거 저거 공부를 출세하기 위해서, 벼슬 하기 위해서 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공자가, 이게 우리가 표 해석하는 데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3년 공부하면 누구든지 이 곡이라고 하는 거는 벼슬이죠. 벼슬인데, 벼슬살이 하는 건데, 벼슬살이 하는데 뜻을 두지, 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쉽게 얻지 못했다. 쉽게 얻을 수가 없다. 이게 공자가 그러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벼슬을 구하는 걸 비난한 말일까요? 잘못하면 비난한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여러분, 이게 다소 공자가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벼슬하는 도구로서 여기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시대의 흐름인 거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은 당연하고요. 곡은 녹이다, 지는 아마 뜻으로 짓는 게 맞을 것 같다. 공부가 오래되어서 녹을 구하지 않는 것은, 가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은 쉽게 얻을 수가 없다. 공부해서 오랫동안 하면서도 녹을 구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내가 출세해야겠다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양식어로되 자장같이 뛰어난 사람으로도 오히려 녹 구하기로서 질문을 하는데, 하물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곡의 뜻을 두지 않는 경우는 마땅히 쉽게 얻을 수가 없다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 요거를 조금 반드시 옳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들을. 예전 사람들이 공부가 반드시 수양이 내 몸 하나를 딱 끼는데 그래서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교양인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직업이 뭐가 있습니까? 농사 짓는 거 아니면은, 공부하고 머리 좋으면은 전부 다 이거 뜻을 둘 수밖에 없죠. 정치에 나가가지고 벼슬을 구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 다만 그 사람의 공부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이와 같이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공자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좀 많은 생각을 요하는 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벼슬의 뜻을 둔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 다만 그 사람의 자질 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는 될 수 있어도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독신오약하야 수사선돈이라. 이것도 참, 참 사람이 독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돈독히 하고 학문을 좋아해서, 항상 학문이죠. 다만 이제 공자가 말하는 학문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글 읽고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니까. 그리고 죽음으로써 그 도를 지켜야 된다. 죽음으로써 그 도를 선도를 지켜야 된다. 독은 후이 영리하다. 도타움에서 힘쓰는 것이다. 독신하지 않으면 능히 학문을 하지 못한다.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신하되 또 호학하지 않으면 그 믿는 바가 혹 그릇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역적되고 간신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공부 다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발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하지 아니하면 능히 그 도를 선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사하되 죽음으로서 지키되 좋기 그 도를 선하게 하지 못하면 이건 헛된 죽음이다. 예. 이런 것도 역사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어떤 결연한 그 의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쓸데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도사라는 거는 아무런 뭐 명분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헛된 죽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독실하면 바탕이 좋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소신나 믿는 바가 혹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올바르게 해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해악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에 의해 가지고서 사람들을 호도시키고 어떠한 이런 사람이 높은 데 위치에 처하게 되면은 개인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 사회, 단체, 조직을 전부 다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헛된 신념들이. 자, 수사자는 그 독신의 효과요, 선도자는 호학의 공이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아니하며 어지러운 나라에는 거처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아니 위태로운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지 않죠? 이거는 바로 춘추 시대 때는 그 열국으로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봉건 저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열국 시대였으니까 가능한 거죠. 위태로운 나라. 내가 노나라에서 제 나라로 벼슬을 하려고 가는데 제 나라가 위태롭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되죠. 남방, 내가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가 어지럽다. 그러면 떠나가야죠. 그런 소리예요. 천하가 정치가 잘 다스려지면은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고 천하가 정치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되고 숨는다 이런 뜻이죠. 군자가 견이 수명이니 군자는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번져야죠. 그런즉 사위방은 그 위태로운 나라에서 벼슬 살이하는 경우는 가거지 의가 없지만은 그게 뭐냐면 가히 떠나가는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벼슬 살이할 때는 딱 보고 책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위태로운 나라에 있었는데 보니까 조짐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리가. 그러나 내가 바깥에 있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항상 열국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봉건 제후 시대의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나라 시대 같으면 한나라는 단일 통치 체제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갈 것도 없는 거죠. 남방이라는 것은 아직 위태롭지 않지만은 그 형벌과 그 국정의 기강들이 문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로 그 결기신이 거지다. 그 몸을 깨끗이 해서 떠나가야 된다. 결기신이 거지라는 말도 맹자에 나오는 용어예요. 천하는 그 한 시대를 들어서 말한 거다. 무도하면은 정치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경우는 몸을 숨겨서 그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독신 호학해서 수사 선도자라야만이 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은 했습니다. 나라에 그 도가 있음에 자, 가난하고 천한 지위에 있는 것이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선비가 돼가지고 무능하다는 얘기죠. 나라에 도가 있으면 재능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은 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천한 위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재능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근데 반대로 나라에 도가 없는데 정치가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는데 부유하고 귀한 이것은 뭐냐면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이 천이라고 하는 거는 지위가 낮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벼슬이 없다는 거. 여기는 벼슬이 높은 경우도 부끄러운 일이다. 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와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만 혼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거니까 알고 보면 이것도 비난이 대상이 되니까 부끄러운 짓이죠. 세상이 다스려지고 다스려져 가히 행할 만한 도가 없고 난세가 어지러운데 능히 지킬 만한 그 지조가 없다면 이것은 녹록한 그냥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그냥 그 천박한 일개의 사람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런 소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좋게 선비가 될 수가 없다. 그러기 가히 부끄러움이 심한 경우이다. 조시가로되 그 공부에서 공부도 하고 유학 지킴도 있어서 거치의 뜻 나가고 물러가는 것, 그러니까 물러나고 나가는 뜻이 깨끗하고 출처의 그 분수가 출처의 어떤 그 행동이 분명한 연후에 군자의 그 전덕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이 군자의 전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선비들은 출처가 나름대로 분명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런 것들은 뭐 남아 있었죠. 임금이 막 불러도 절대로 안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 출사하기도 하고. 그것도 전국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 저거 하고 현대 시대에는 물론 맞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자가 말하기를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해서는 하야는 이런 소리죠. 조건이에요.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거든 그 정치 여기 그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정치를 논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정자가 오는데 부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에 군 대부가 묻거든 고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정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자, 맹자가 그랬으니까.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그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공자가 말하기를 그 사지지시의 관저지 난이 이것은 이제 음악의 한 장이 이제 끝날 때 난이라 그래요. 어지럽다가 아니라 관저의 그 시가 그 음악의 이제 노래를 통해서 한 그 소절이 끝나는 거 마지막 장 했을 때 공자가 양양호 영의제인저 이렇게 감탄한 거예요. 그냥 귀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소리들이 여전히 음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양호 영의제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표현들. 공자가 얼마만큼 음악에 대해 음악도 좋아하시고 음악의 조예가 깊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 생활은 항상 음악을 어디를 가든지 음악을 하고 제자들하고 시를 논하고 그런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지는 논하라 악산이 명은치다. 그러니까 사지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그 음악을 할 때 그 관저의 그 한 장이 그 끝났을 때 여전히 그 감동에 의해 가지고 소리가 그 가슴에 요즘에는 뭐 가슴이라 하는 게 아니죠. 귀에 가득 찼다. 가슴에 아주 그냥 느낌이 계속 남아 있다 이런 소리죠. 음악의 마지막 장이다. 사기에 가라되 관저지라는 풍의 시라고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풍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시전 우리가 공부하면 그냥 대번에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국풍이라 그러잖아요. 국풍. 관저 국풍이 바로 그 관저시의 처음이에요. 국풍이라고 하는 편에 관저가 시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양양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넘쳐난다는 뜻이다. 공자가 위나라에서 노나라 돌아와서 음악을 바로 잡으시니 그때 마침 이 적이라고 마침 그때 마침 사지라고 하는 그 음악관이 그 관에 있었던 그 척이었다. 고로 그 음악이 그 아름답고 풍성함이 이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음악은 우리가 항상 가까이 듣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을 항상 생활 속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